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 투자한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율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나중에 10% 올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아카데미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투자 전 준비 사항을 다뤄봤죠. 투자 성향 파악, 분산 투자, 경제 뉴스 읽기. 자, 그런데요,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거 우리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상품 선택까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여러 부대를 다니시면서 장병들에게 직접 금융교육을 하고 계신 군 재테크 전문가, 바로 김병일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일입니다. 네, 전문가님, 저 부대 교육 다니시면서 장병들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을 가장 보통 많이 받으세요? 네. 재밌는 게 교육할 때는 다들 열심히 듣고 고개도 끄덕이고 그러시거든요.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자기 상황과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또 분산 투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래요. 그런데 교육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아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사야 하나요? 또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결국에 다들 정답이 궁금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기본에 충실하게 답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들 상황이 다르고 또 투자하는 목적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바로 해볼 수 있겠다.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서도 할 수 있고 전역 후에도 쭉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군대는 종잣돈을 모으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과연 투자를 하기에도 좋은 시기일까요? 그럼요. 오히려 군 복무하는 시기가 투자하기 최적의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투자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는 다양한 곳에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있고 채권, 금, 원자재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예금이나 적금도 넓게 보면 투자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본인의 교육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과 돈을 쓰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투자는 자산을 형성하고 불리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투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에요. 불확실성은 내가 오늘 투자한 돈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변동성은 그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오늘 100만 원이었던 게 내일 105만 원이 됐다가 다음 주엔 95만 원이 되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변동성과 군대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인 거죠?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내 거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네? 얼마나 떨어졌지? 이렇게 붙잡고 있기가 정말 쉬워요. 훈련도 하고 있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 또 GOP 같은 데 있으면 더더욱 핸드폰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사람을 안달나게 하는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 적립식 투자를 추천하는 건데요. 자동으로 투자하게 설정해 두면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있을 때도 야간 근무 서고 있을 때도 주말에 자고 있을 때도 알아서 자동으로 투자가 돼요. 물론 장기 투자할 상품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죠. 이 잘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식 투자를 시작해두면 열심히 일상생활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으로 국가 매칭 받으면서 종잣돈을 차근차근 모으고 이제 그걸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투자할 때 수익률만 보면 안 돼요. 이 세후 수익,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이 세금을 줄일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있죠. 그게 바로 ISA 계좌입니다. 정부에서 여러분 장기 투자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세금 깎아주는 특별한 계좌가 있거든요. 이 ISA 계좌에 대해서는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전문가님께 직접 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재영 전문가님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조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ISA 계좌 이름만 들어봐도 이게 영어 들어가서 그런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우리 장병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희 전문가님이 세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투자할 때 세금이 혹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얼마 전에도 그 아는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ETF 적립식 투자를 했는데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띵동 하면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문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싸 이번 달에 용돈 생겼네 하면서 좋아했는데 문자를 딱 보니까 세전 10만 원. 그런데 세후 84,600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금을 떼는구나. 이제 그때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배당금에서도 세금을 제하는 걸 모르셨구나. 예, 배당 소득에서는 이제 세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4%가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고 나서 입금이 됩니다. 뭐 당연히 그 배당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세후 수익이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ISA 계좌가 그 세금을 아껴주는 건가요? 그 ISA 계좌는 이제 3년,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년 이상은 유지해야 그 세제 혜택,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좌 개설은 가능한데 복무 중에 IS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장병내일 준비적금, 그다음에 월급의 일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넣어뒀으면 전역할 때쯤이면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년만 채우면 되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굉장히 아쉽죠. 제가 부대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등병 때 빨리 만들고 조금씩이라도 넣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월 10만 원씩만 넣어도 투자 습관도 생기고 의무 기간도 채워지니까 일석이조죠. 조지영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히 한번 좀 알려주세요. 속 시원하게. 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입니다. 그러니까 individual, 개인 저축 계좌란 뜻이죠. 네, 뭐 영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세금을 깎아주는 아주 특별한 계좌다, 특별한 통장이다. 그것도 꽤 많이 깎아준다는 겁니다. 먼저 IS는 아무리 좋아도 한 사람 앞에 한 계좌씩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 군데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만들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무 납입 기간이 3년. 근데 중도 해지도 할 수는 있는데 3년 못 채웠으니까 그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은 반드시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 빨리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복무 중에는 만들어 두면 의무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채워지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병사는 훈련소 가서 ISA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입대를 했대요. 그리고 자대 배치 받고 나서부터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넣고 월급 일부로 ISA 계좌에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고요. IS는 그 최소 납입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계좌만 만들어 놓고 돈 하나도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뭐만 채우는 거예요? 그 가입 기간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만 요게 또 내가 올해 2천만 원 한도를 안 채웠다. 그러면 그 다음 해로 이제 넘어갑니다. 2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역 후에 이제 목돈을 받게 되면 그걸로 한꺼번에 넣어도 된다는 거죠. 2월이 됐으니까 그 한도가.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뭐 부담 없이 일단은 뭐 하자? 만들어 놓자. 예,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 들은 것처럼 부담 없이 일단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뭐 펀드면 펀드, ETF면 ETF, 주식이면 주식 이걸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앱 하나로 싹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ISA 계좌는요, 그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내요. 싹 다 면제해 줍니다. 특히 우리 군 장병들은 서민형 ISA를 가입할 수 있어서 다른 분들은 200만 원까지 그 혜택을 본다면 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그 2배인 400만 원까지 세금이 완전 면제됩니다. 와, 아니 투자 수익 400만 원까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펀드로 500만 원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500만 원 수익나면. 예. IS 서민형은 아까 얼마까지 그랬죠? 400만 원까지. 그럼 세금 아예 안 내고요. 그럼 초과되는 게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도 일반 세율은 15.4%잖아요. 여기서는 또 9.9%만 요거를 이제 저율 과세라고 표현해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이 혜택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 15.4%인데 IS에는 아예 세금 안 내는 부분이 있고 초과하더라도 9.9%만 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400만 원까지는 완전 면제. 그 이상은 9.9%만 내면 되는 거네요. 아, 정확합니다. 저도 지금 오늘 당장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어디 가서 만들면 되죠? 아, 예. 어디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계좌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가 또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에 대한 분류예요. 첫 번째는 신탁형이에요. 신탁, 믿고 맡긴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신탁형은 금융회사가 보통 제공하는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펀드 이런 상품들로 운용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상품도 되고 펀드도 되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회사가 이 세금 신고나 운영 관리를 다 해주다 보니까 이 초보자가 시작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다만 주식처럼 내가 직접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팔고 그런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다. 뭐 나는 원금 손실 위험 얼마든지 테이크할 수 있어. 이렇게 나누듯이 요 상품 같은 게 신탁형 ISA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내가 최소화하고 싶지만 좀 예금 적금만으로는 좀 성에 안 차. 이런 분들이 신탁형에 들어가서 신탁형으로 개설해서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운용하면 아무래도 좀 그 중간 어디에선가 내 운용 성향에 맞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를 사세요. 이 예금을 사세요. 이 적금을 사세요. 담으세요. 요거는 내가 직접 요청을 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신탁형은 금융회사가 추천해주는 상품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류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이게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바로 중개형 ISA이고요. 특징은 은행이 아니라 증권회사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증권사요? 그러면 주식을 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중개형은 진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ETF, 펀드, 채권, 리츠 이런 것들 모든 상품을 내가 직접 오늘 이거 사야지, 저건 팔아야지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ISA 계좌로는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도 직접 살 수가 없습니다. ISA는 국내에 상장된 상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국내 상장된 상품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해외 주식이지만 국내 상품으로 글로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임형입니다. 일종의 오마카세 같은 거죠. 네, 맡긴다. 알아서 해줘라. 이거죠. 이것도 이제 은행이 아니라 증권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바로 일임형입니다. 전문가님, 내가 돈 이만큼 있는데요. 내 투자 성향은 이래요. 그럼 좀 알아서 잘 굴려주세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보기엔 요게 좋아 해서 전문가들이 사고 팔고 운용하고 요거를 해달라라고 맡기는 게 일임형 ISA입니다. 이게 확실히 편하긴 하겠네요. 아니, ISA 계좌 종류도 알았고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실제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저도 투자를 해보려고 살펴봐도 막상 이것도 앱 열어보면 너무 많거든요, 뭐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투자 목적에 따라서 먼저 이제 내가 신탁형 ISA 할 거냐, 중개형 ISA 할 거냐, 일임형 ISA 할 거냐 먼저 이제 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운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순서를 지키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개형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직접 주식이나 ETF를 골라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보통 초보자는 주식을 직접 고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이 개별적인 주식보다는 뭘 추천드리냐면 바로 ETF를 추천드립니다. ETF 자체가 여러 종목들을 담아놓은 그 자체가 또 바구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ETF를 보통 추천드리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 하나만 사면 한 개 기업에만 투자하는 건데 ETF를 사면 여러 기업에 동시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ETF는 그냥 평균에 투자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ETF 하나만 사도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ETF가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뭐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ETF를 투자하려면 어떤 ETF를 담을 것이냐. 사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ETF는 오늘 나누는 거 너무 많이 하는데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네. 거의 뭐 분류법. 이거 오늘 좋은데요? 뭐 네. 분류대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지수 ETF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 지수를 따라간다 이거죠. 뭐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미국의 S&P 500 이런 지수와 등락을 같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ETF는요. 이제 테마형 ETF 또는 섹터별 ETF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익률은 좀 좋을 수 있지만 뭐 산업이 뭐 좀 꼬꾸라지거나 이러면은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좀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 ETF입니다. 이런 배당은 정기적으로 나한테 현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하면서 적립식 투자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이 지수 ETF에 투자하라고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지수 ETF는 대표 기업들을 다 담아서 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이 좋지 않거나 이 쇠퇴하는 기업은 지수에서 퇴출시키고 또 다른 좋은 기업들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로 구성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구조적인 우상향을 하면서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주식시장이 요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주식시장이 10% 올랐다. 그러면 코스피 200 ETF도 거의 비슷하게 10% 따라갑니다. 지수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옛날에 뭐 기억하는 큰 기업들도 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두 기업이 망하더라도 타격이 거의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200기업 중에 한 개에 불과하니까요. 아,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분산 효과네요. 진정한 분산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복무 중에 지수 ETF를 가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지도 않고 매일 신경 쓸 필요도 없거든요. 매달 자동으로 사지도록 설정해두고 저녁할 때까지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이 투자의 거장들도 일반인은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이 시장 평균만 따라가도 사실 금융시장에서 수익률 상위 20%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테마별 ETF는 군인한테는 안 맞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떤 테마를 골라서 투자할 것인가는 신중해야겠죠. 그 산업 자체가 잘 되면 시장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또 잘 그 비즈니스가 안 되면 뭐 시장 전체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은 변동성이 크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데요. 맞습니다. 이 본인이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들 다 산다고 따라 사지 말고 어떤 종목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공부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사고의 폭을 넓히고 경제 뭐 기사도 읽고 뭐 그러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유형의 ETF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주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이제 배당 ETF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주식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배당이다. 즉 현금 흐름에 더 큰 포커스를 맞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 현금 흐름이요? 그러니까 월세처럼 정기적으로 돈이 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뭐 아주 좋은 비유네요. 예, 배당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보통 뭐 분기별로 주는 것도 있고 매월 주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ETF마다 사실 뭐 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대략 한 연 3%에서 연 5% 정도는 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오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잘못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달 돈 들어오니까 무조건 난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ETF의 장점은 제가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온다고 했지 전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즉 배당 ETF도 배당은 꼬박꼬박 주지만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군인들은 배당 ETF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해요. 이 전체 투자 금액의 70% 정도는 지수 ETF로 안정적으로 가고 30% 정도만 배당 ETF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성도 지키면서 정기적인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비율을 나누는 거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ISA 계좌랑 ETF 기본 전략이었고요. 오늘 특별히 사실 2분 기다리려고 저 여태까지 달려온 건데요. 더 모셨습니다. 전역하고 실제로 투자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자, 기다렸습니다. 아까부터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 권홍주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홍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권홍주님께서 2030 초보 투자자, 군 장병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점을 또 전문가께 직접 이 옷을 입고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많거든요. 군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나서 투자하려니까 진짜 궁금한 거 투성이에요. 저희 동기 단톡방 보면요. 맨날 비트코인 어떻냐, 태땡땡 또 올랐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부대 안에서도 앱 깔아서 틈틈이 보고요. 미국 증시는 우리 시간으로 밤에 열리니까 태땡땡, 애땡, 엔땡땡땡 이런 거 직접 사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네, 해외 투자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벌었다더라 하면서 그래 나도 그거 할래 묻지마 투자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특히 위험한 게 그거예요. 누구 얼마 벌었대, 누구 한 방에 뻥 튀겠대, 요런 거 요게 좀 위험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확합니다. 묻지마 투자로 단기 매매하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 변동성이 이 투자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미국 증시는 더욱 그렇잖아요. 조재영 전무관님? 이게 사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상한가 30%, 하한가 마이너스 30% 걸리면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도 더 이상 하락하지도 않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은요. 상한가, 하한가가 아예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고요? 네, 아예 없습니다. 네, 한국은 하루에 최대 30%까지 오르거나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 하한가 30%에서 폭락이 멈춰요.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분기에 얼마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어닝 쇼크라고 하죠.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돈을 못 번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50% 폭락할 수도 있고요. 하루에 90%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또 너무너무 잘 챙겨봐야 되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예를 들면 환율 1,200원 할 때 주식을 100달러 샀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 산 거예요? 암산.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율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안 된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금도 굉장히 복잡해요. 연간 250만 원 넘게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도 15.4% 세금을 납부합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계산해야 하니까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 사실 일반인이 그리고 또 초보자가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개별 종목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나 빨리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 기업, 대표 산업으로 구성된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분산 투자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기업이 실적이 안 좋거나 문제가 생겨도 그 위험이 분산되겠네요. 해외 주식은 묻지마 투자로 개별 종목을 자주 사고 파는 거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TF라는 분산 투자가 된 금융상품을 활용한 장기 분산 투자는 찬성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군 복무 시절에는 장기 투자가 적합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거 확인할 필요 없고 그래서 ETF로 장기 투자하는 것을 강추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를 활용하면 ISA 계좌에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도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저도 저에게 맞는 방법을 한번 또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요즘 암호화폐 투자에도 관심이 사실 많은데 이런 투자는 좀 어떨까요?
암호화폐는 해외 투자와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도 거래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근무 서기 전에 딱 봤는데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무 끝나고 보니까 70만 원이 된 거예요. 이제 순간 좋았잖아요. 그러네요. 30% 하락했어요. 근데 그 암호화폐 자체에 무슨 이유가 있거나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체는 이유 없이 그냥 외부 요소로 폭락하거나 그럼 내가 또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군에 있을 때 왜 이 암호화폐 투자는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예. 아, 진짜 공감되는데 근무 중에도 계속 신경 쓰이고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위험한 것이 이 암호화폐로 돈을 잃으면 그 돈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가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수단으로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중하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실체가 없는 이제 거짓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맞습니다. 이 투자는 한 방에 내 돈을 10배로 불리겠다. 이런 자세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러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ETF만으로도 충분히 장기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암호화폐는 정말 신중하게. 좋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 같네요. 정리하면요. 해외 주식은 개별 종목 단기 매매는 NO. 하지만 ETF로 장기 분산 투자는 OK. 암호화폐는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맞나요? 완벽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이제 군 복무 중에는 장병내일 준비 적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걸로 종잣돈 꾸준히 부지런히 모아 가시고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무슨 계좌? 오늘 얘기했던 ISA 계좌에다가 뭐를 담는 게 좋다? ETF를 모아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퍼펙트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절실한데요. 제가 실제로 손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오호. 투자하는 종목이 손실이 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투자한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면 손절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아직 마이너스 20%가 안 된대? 그럼 유지. 마음 편하게 또 자면 됩니다. 두 번째는 원인 분석을 해요. 이 시장 전체가 떨어졌네? 그러면 시장 위험이구나. 세 번째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고 기다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 거냐. 그럼 한 달 후에는 회복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아주 잘 대처하는 성공적인 대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솔직히 손실 오면 자책하게 되지 않나요? 나는 투자에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생각.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평생 멀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손실은 투자 공부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저도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앞으로는 투자에서는 신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군대식 표현으로 하나 더 드리자면 후퇴도 전략이다. 자,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일부예요. 더 큰 손실을 막는 그런 현명한 판단이죠. 후퇴도 전략. 멋있는 말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ISA 계좌 종류부터 ETF 투자, 그리고 암호화폐와 해외 주식의 위험성까지 이제 저도 투자를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똑똑하게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김명일 전문가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바로 들자. 두 번째, ISA 계좌를 만들자. 세 번째, 지수 ETF에 투자하자. 이렇게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내가 배우고 나서 하겠다라는 것보다 일단 이런 좋은 혜택을 가진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그리고 조금씩 투자를 해보는 그런 일찍 시작하는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조재영 전문가님은요? 예, 제가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모르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암호화폐
해외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투자는 잠시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시장 전체 투자하는 것과 같은 지수 ETF 같은 것은 차근차근 모아나가면서 투자를 하면 여기서 내가 좀 배우는 교훈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하지 말고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차곡차곡 모아보자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역시 또 이걸 기다렸죠. 오늘의 주인공 홍준 씨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전역하고 나서 투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비트코인도 투자해야겠다. 테슬라도 투자해야겠다. 제가 4개월만 이 전문가님들과 대화를 해봤다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의 배운 수업을 가지고 제 미래에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야, 역시 주인공다운 멘트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복무 기간은 여러분의 재테크 골든타임입니다. 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오늘 당장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입대부터 전역, 취업, 결혼까지 생애주기별 완벽한 재물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